안녕하세요, 칼로입니다. 이번 판에 사용할 룬과 아이템입니다. 우선 최근에 요우무 치르기 양날 돕기, 쇼진 이렇게 해서 템트리를 가면서 게임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써보고 괜찮다 싶으면은 한번 제대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양팀 미드탑이 전설랭크 초보 티어가 전설 티어를 달성했던 분들이고요. 이제 항상 정글 도실 때 내가 시작하는 쪽 주변 라인, 지금 보시면 탑이죠. 그리고 미드 라인을 봤을 때 초반 양 라이너의 상성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게임을 많이 했다 보니까 픽창에서부터 로딩창 들어갈 때까지 얼추 상성을 예측을 하고 플레이를 하는데, 데이터가 부족하신 분들은 어느 쪽이 더 라인이 밀릴지 어디가 좀 더 불리한지 잘 모르시다면 정글 도실 때 계속해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미니맵으로 맵 리딩을 해가지고 어느 쪽이 더 밀리네, 탑은 우리가 유리하네, 이거를 계속 알고 있으셔야 돼요. 제가 왜 그렇게 하라고 하냐면, 그렇게 해야 변수들로부터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변수는 적팀 정글의 카정이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적팀 라이너들이 수정초를 지우거나 저희 정글 캠프 쪽으로 시야를 잡으러 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정글러가 모든 포지션 중에서 가장 빠르게 5렙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풀캠프를 돌았을 때 먼저 5렙을 안전하게 찍고 어느 라인에 먼저 영향을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게임 판도가 초반에 딱 정해져요. 아무래도 남들보다 더 빠르게 5렙을 찍고 그 궁극기를 통해서 적팀에게 소모를 해가지고 5분 전, 그러니까 보통 궁극기 쿨타임이 아무리 길어도 70초 정도잖아요. 근데 이거를 2분 30초, 2분 20초 이내에 궁극기를 달성을 하고 그거를 이제 갱킹을 통해서 상대방에 사용을 해서 적팀 주요 스펠을 빼거나 혹은 잡게 되면 첫 번째 오브젝트가 나오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궁극기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오브젝트에서 대치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변수를 다 고려했을 때 3분 30초 이후에 궁극기나 스펠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론으로 돌아가서 지금 카밀이 지금 탑 근처에 있죠. 다이브 할 것을 예상을 하고 신발을 산 다음에 최대한 빠르게 합류를 해주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귀환을 하고 아이템을 사는 상황이고, 적팀 카밀은 아이템을 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다이브는 최대한 빨리 끝내셔야 돼요. 결국에 신발을 사고 정비를 해서 온 리븐한테 아트록스가 추노를 당하게 됐고 결국엔 죽게 돼요. 그리고 제가 궁극기를 2분 51초에 켜서 아트록스를 잡았죠.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공식이 적용이 된 거죠. 3분 30초 이전에 궁극기를 사용을 했고 스펠을 사용했으니까 첫 번째 오브젝트가 나오기 전에 제 궁극기와 스펠은 무조건 돌 거예요. 그리고 다들 와리 하실 때 적팀 전멸 빠지거나 하면은 따로 시간 같은 거 안 되시잖아요. 네, 시간 굳이 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전멸 재사용 대기 시간 정도는 아셔야 돼요.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150초입니다. 2분 30초. 그럼 아까 말했던 대로 3분 30초 더하기 2분 30초를 해봐요. 얼마가 나오죠? 네, 6분이죠. 6분이면은 오브젝트가 나온 지 1분이 지난 시간이고요. 네, 6분이면은 아무리 대치를 길게 해도 1분 동안 대치하면서 오브젝트 하나 먹는 구도는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이 전멸이 스킬과도 연계가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쓰레쉬의 Q전멸, 이즈리엘 궁전멸과 같이 이 전멸이라는 스펠 자체가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스펠이에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에게 위협이 된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거듭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정말로 티어를 간절하게 올리고 싶으시면 포지션 떠나서 첫 번째 오브젝트 나오기 전까지 이 5분까지의 플레이를 진짜 미친듯이 집중해서 한번 해보세요. 거기서 실수 안 하면은 그 뒤에 5분은 편하게 게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브젝트가 나오기 전 마지막 기환은 4분 30초에서 4분 45초 사이에 해주셔야 돼요. 이번 경기에서는 저는 23초에 기환을 찍었고요. 저는 첫 번째 전령을 먹기 위해서 아군 탑과 미드의 주도권을 봤을 때 22초쯤에 집을 찍어도 괜찮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주도권이 많을수록 조금 더 늦게 귀환을 해도 괜찮은 이유가, 그만큼 내가 늦게 도착을 하더라도 그 시간 동안 아군 라이너들이 또 대치를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불리한 상황에는 조금 더 일찍 귀환을 해서
오브젝트 주변 시야까지 정리를 해주면 좋겠죠. 수정초를 통해서 적팀이 먼저 전령을 치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후에 적팀 미드 조이가 전령 쪽으로 합류할 것을 예상을 하고 대기를 해주었다가 조이를 견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건 상대방이 전략을 잘못 짠 거예요.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령 주변 시야를 제대로 체크를 하지 않았고, 미드 주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무리하게 치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전령을 주게 되고 죽기까지 했죠. 따지고 보면 상대팀이 전령 바이게도 먹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팀 미드 조이가 합류하는 과정 중에서 암흑시야로 들어오면서 체력이 많이 빠져서 합류를 못하게 된 것이 가장 큰 패배의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여기서 게임이 끝났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미드 타워가 깨진 시점에서부터는 아군 이블린이 다른 사이드 라인에 로밍을 갈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적팀 조이는 이블린이 밀고 나서 라인을 받아 먹어야 하다 보니까 한 발 더 늦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만 봤을 때는 저희가 전령을 통해서 타워 채굴한 돈만 벌었지만 앞으로 이블린이 로밍을 다니면서 킬을 할 돈, 어시스트를 받을 우리 팀원들의 돈, 또 타워 채굴, 그 외에 카전까지 고려를 하면은 우리 팀이 벌 수 있는 돈의 생산 범위가 엄청 늘어나게 된 거죠. 돈을 벌 확률도 매우 올라가게 된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오브젝트 중 하나인 용마저도 아까 전에 전령을 통해서 번 돈, 그 주도권 차이로 손쉽게 용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이건 그냥 압도적으로 잘 풀린 경기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맞아요. 당연히 팀원과 합이 맞지 않았으면 이런 플레이가 나오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뭘 알아가시면 되느냐, 영상 제목 그대로 승리하는 공식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이 공식을 기억해 두었다가 해당 영상과 부합되는 조건들이 내가 게임을 하다가 보였을 때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서 대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아군 바루스가 혼자서 사이드를 정리하고 있을 때 적팀이 이걸 바루스를 잡으려고 할 것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미리 대기를 하다가 후진입을 해서 잡아준 겁니다. 적팀 입장에서는 불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루스처럼 혼자 있는 애들을 빨리 한 명씩 잘라서 조금이라도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불리할수록 조금이라도 더 빨리 돈을 벌기 위해서 급해지거든요. 그 점을 기억을 하시고 유리할 때 최대한 안 비벼지려면 이렇게 아군이 혼자서 사이드 가거나 단독 행동할 때 뒤에서 백업을 봐주시면 좋습니다. 유리한 주도권을 바탕으로 바론 쪽 바이게어와 바론 주변 강가의 시야를 다 먹어놨죠. 근데 이때 적팀이 한 번 더 던지게 돼요. 근데 이게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적팀 입장에서는 아군 서포터 브랜드만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블린과 리븐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혼자서 브랜드가 까부니까 이 브랜드를 잡기 위해 상대방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결국에 암흑시야 쪽으로 들어오니까 갑작스럽게 나타난 리븐과 이블린을 대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 시야의 중요성, 그리고 유리할 때, 불리할 때 이 시야가 어두운 쪽을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잘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알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용을 앞둔 상황에서 아군 서포터가 잘렸고, 이런 4대5 경우에는 용은 준다고 생각을 하고 적팀 나머지 인원들을 전부 다 잡아준다는 생각으로 플레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때 여기서 애쉬 궁을 맞고 카밀에게 죽을 뻔했는데 이 승전보 그리고 이 스킬 용맹을 통해서 한번 버텨주고 꿀을매까지 먹어주면서 살아주었습니다. 이렇게 오브젝트를 앞두고 여러 번 교전을 지면은 사실상 그 경기를 역전하기 매우 힘듭니다. 그때부터 이제 일방적으로 돈으로 패는 거라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냥 혼자서 이렇게 들어가도 쉽게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정글 하실 때 어떻게 해야 게임을 이길 수 있는지 이 공식 좀 알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초반에 5분 때까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좀 알아가 주시고, 그리고 주도권에 따른 시야 활용도가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알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칼로였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셨나요? 얼른 누르세요.